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앞서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원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수원으로 와주셔가지고 또 강의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종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마찬가지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길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 조금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밀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밀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과하게 조금 이렇게 빠져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살짝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또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의 단기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단기 반등이 있었으나 요건 이제 조금 상승세로 이어지기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왜냐하면 32,500포인트 언저리 32,500포인트 언저리가 저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 한 3만 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빠질 만한 자리가 더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나스닥은 조금은 버텨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좀 내려가는 흐름이다 라고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최소 2300까지는 밀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사실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죠. 미국 이제 은행의 파산이라던가 연쇄 파산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갑자기 확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그런 건 일단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라던가 부실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크게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은행의 구조가 지금 취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증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내용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분명 좋지만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CPI 지수가 6.0%가 나왔는데 2%에 비하면 한참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어찌됐든 일단락 시켰고 구조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하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폭락이라던가 급락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쓸데없이 과하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반등이라도 생겼다가 미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왜 금리를 올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 충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제 4%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현 상태에서 이제 5% 6%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4%에서 3% 낮춘다고 해가지고 사라질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는 투자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권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투자 실패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가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말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 1, 2분기는 예상이 되고 있다가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다시 또 호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올 중순쯤 그러니까 6월쯤이나 2분기쯤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상승 나오기 직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조정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크게 겁을 먹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태는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정도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요. 오늘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에는 39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많이 빠진 낙폭 과대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DDMENF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연 하한가네요. 그래서 이제는 최대 주주 변경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블 MNB라고 하는 이 기업도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기업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장이 괜찮은 상황인가 살펴볼 텐데, GW 바이텍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급락,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다가 급등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최근에 이제 푸코잔틴이라는 뭐 그거를 이제는 제품화 시켜가지고 기능식품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현재 상황은 실적이 되게 안 좋다라는 것과 뭐 재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특징인 것 같죠. 거기다가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또 회생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회생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사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만한 정도의 상승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물린 사람들이 꽤나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매수에 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다가 이 기업이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이 좀 더 흑자로 전환되거나 뭔가 판매량이 저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우상향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게 되면 우상향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좋아지지 못한다면은 결국 바닥에서 좋아질 때까지 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최근에 사가지고 뭐 급등 나올 때 수익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들고 있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탈출의 어떤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지는 오늘 이후로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왔던 푸코잔틴 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을 조금 체크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이 500원에서부터 7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매도할 만한 타이밍도 아니고 매수할 만한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엠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AI 특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절주입니다.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AI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업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점 상한가로 나아가게 된 이야기는요, 이제 엠로를 삼성 SDS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이렇게 뭐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제시가 엠로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온 건 아니고요. 서울 이제 삼성 SDS 잠실 캠퍼스에서 이제 정기 주총이 열렸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물류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게 구매 공급 관리 전문 기업인 엠로 지분을 33.4%를 인수한 게 이게 이제 M&A라던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이 기업이 이렇게 점상한가 날아갈 정도의 호재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규로 막 사가지고 따라 붙을 만한 호재인가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올라와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마시고 이제 와서 막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 저점에 있는 기업들은요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S가 이렇게 인수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 물망에 올라오는 기업들 또는 물망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 시세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조금 가져놓는 건 좋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I 관련주랑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옥석을 가려놓고 주가가 빠졌을 때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드렸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엠로는 그 연장선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빅데이터 관련주와 클라우드 관련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점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아마 지금부터 한 2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에 이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 2000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올라왔습니다. 프로 2000 하면 왠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검사 장치, 반도체 칩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업이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는요. 사실 뉴스가 나온 것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제조기업의 요청으로 그리퍼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만한 내용이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나도 한번 급등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래 올라오는 약간 이슈를 만들어서 급등시키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 상승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4,000원대까지 가면 진짜 겨우겨우 4,000원까지 가면 정말 많이 갔다라고 할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4,000원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사실 이 기업은 요 2,000원대에서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요. 2,000원에 가깝게 매수해 놓으면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4,000원에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2,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보는 종목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파워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랑 SK 에코플랜트, 테스 이런 3사와 유럽 지역의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있죠, 폐배터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재활용하는데 협약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요 기업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업도 이제 품절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가 이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좋아 보이는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보니까 개별 호재가 있거나 개별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기업들 말고는 딱히 매력 있는 기업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맞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품절주들이 자꾸 급등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이런 시장을 만나게 되면 오늘날을 기억하세요. 그때 품절주가 급등 나오면은 이거 시장이 빠진다는 징조가 될 수 있었는데 또 시장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고 오늘도 품절주가 급등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답도 없는 시장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조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정에 대비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망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